새벽 4시 강남 초고층 빌딩 19층 회의실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청소복을 입은 29살 최서연이었죠.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청소부 냄새 역겹네. 빨리 나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서연은 황급히 물통을 챙기다 쏟아버렸습니다. 바닥이 물바다가 됐죠. 청소부 주제에 일도 제대로 못해? 비웃음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물을 닦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이 여자가 누군지. 복도를 지나가던 외국인이 영어로 길을 물었을 때 서연은 고개만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외국인은 혀를 차며 갔죠. 하지만 그날 오후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청소부 따위가 통역을 한다고? 좋아, 해낸다면 월급 100배로 줄게. 오만한 부사장의 조롱이 회사를 가득 채웠을 때 서연의 입에서 완벽한 아랍어가 흘러나왔어요. 오늘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 이런 가슴 뛰는 반전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석 달 전 최서연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됐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일어나 청소복을 입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죠. 오늘도 버티자. 지하철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칸. 서연은 구석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글로벌테크 빌딩에 도착했을 때는 4시 반이었습니다. 경비실을 지나 직원 전용 출입구로 들어갔죠. 오늘도 일찍 왔구나. 경비 아저씨가 손을 흔들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지하 1층 청소용품 보관실에서 강민서를 만났어요. 48살 청소팀 선배였죠. 서연아, 어제 괜찮았어? 네, 괜찮아요. 강민서는 서연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넌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느낌이야. 내 눈빛이 달라.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청소 도구를 챙겨 엘리베이터에 올랐죠. 15층부터 20층까지가 서연의 담당 구역이었습니다. 새벽엔 아무도 없었어요. 고요했죠. 19층 회의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청소부 냄새 역겹네. 빨리 나가. 박진우 부사장이었어요. 뒤에 이민재 팀장과 직원 2명이 따라왔죠. 서연은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물통을 챙기다 손이 미끄러졌어요. 물통이 바닥에 떨어졌고 물이 쏟아졌습니다. 아, 청소부 주제에 일도 제대로 못해? 이민재가 혀를 찼어요. 다른 직원들은 비웃으며 옆 회의실로 들어갔죠. 서연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꺼내 물을 닦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괜찮아. 익숙해. 강민서가 달려왔어요. 서연아, 괜찮아? 네. 제가 실수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강민서가 함께 물을 닦아줬습니다. 오전 8시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죠. 2 여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을 보지도 않고 대화를 나눴어요. 어제 그 독일 계약서 봤어? 완전 난리 났더라. 맞아. 아무도 독일어 못 읽어서. 서연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독일어. 완벽하게 알아들을 수 있었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화장지를 채우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점심시간 직원 식당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서연을 보지 않았죠. 투명 인간 같았습니다. 오후 2시
복도에서 외국인 임원을 만났어요. 그가 영어로 물었죠. 실례합니다. 회의실비는 어디에 있나요? 서연은 완벽하게 알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고 한국어로만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영어도 못해? 외국인은 혀를 차며 지나갔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죠. 참아. 들키면 안 돼. 저녁 6시 청소가 끝났습니다. 서연은 지하 보관실에서 강민서와 마주쳤어요. 오늘 힘들었지? 괜찮아요. 서연아, 너 영어 할 줄 아는 거 아니야?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니에요. 왜요? 아까 외국인이랑 있을 때 내 표정이 달라지더라. 알아들은 것 같았어. 착각이세요. 강민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확신한 듯한 표정이었죠. 집에 돌아온 건 저녁 7시였습니다. 좁은 원룸. 서연은 컵라면에 물을 부었어요. 노트북을 켰죠. CNN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영어 뉴스였어요. 서연은 모든 단어를 완벽하게 이해했죠. 채널을 돌렸습니다. 중국 CCTV, 러시아 RT, 알자지라, 아랍어 방송, 독일 DW, 프랑스 프랜스 24, 일본 NHK. 모든 언어가 들렸어요. 완벽하게. 서연은 작은 노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회사에서 들은 대화들, 수상한 전화 통화들. 곧 끝나. 작게 중얼거렸죠. 그날 밤 서연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봤습니다. 정장을 입고 대통령 옆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곧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건 이제 나의 아니야. 불을 끄고 누웠죠.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화려한 국제회의장. 서연은 동시통역 부스에 앉아 완벽하게 통역했어요. 역시 당신이 최고예요. 하지만 그날 오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테러 위협 정보. 급박한 러시아어 무전이 들렸어요. 3층 동쪽으로. 서연이 통역했지만 0.5초 늦었습니다. 정확히는 서쪽이었어요. 경호원 한 명이 동쪽으로 달려갔고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윤상호 경호원 사망. 제 잘못입니다. 제가 더 정확했다면. 장례식장에서 어린 딸이 울고 있었어요. 아빠. 서연은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사표를 냈어요. 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다시는 내 능력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싶지 않아. 세상에서 가장 보이지 않는 일. 청소부를 선택했죠.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출근길 17층에서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 프랑스어 계약서 뭐라고 쓴 거야? 서연은 내용을 한눈에 이해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청소부가 뭘 알겠어. 옥상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었어요. 강민서가 물었습니다. 너 과거에 뭔가 있었지? 전 그냥 평범한 청소부예요. 거짓말. 내 눈은 평범하지 않아. 집에 돌아와 노트에 박진우의 수상한 러시아어 통화를 정리했어요. 조금만 더 참자. 오래된 사진을 봤습니다. 미안해, 윤상호 경호원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다음 날 회사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구조조정이래. 청소팀 인원 줄인다고. 복도에서 이민재와 박진우 대화가 들렸어요. 최서연, 실수가 좀 많더라고요. 교체를 건의하죠. 인사팀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최근 실수가 있었다는데요. 교체를 고민 중입니다.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오늘 오후에 최종 결정 나올 겁니다. 화장실 거울을 봤어요. 여기서도 쫓겨나는 거야?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83만 원. 다음 달 월세 50만 원.
다행히 서연은 명단에서 제외됐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해고됐죠. 저녁 복도에서 박진우가 러시아어로 전화했습니다. 다음 주 서류 넘기겠습니다. 100만 달러. 기술 문서 포함. 서연은 주머니 속 녹음기를 켰어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돼. 집에 돌아와 컵라면 앞에서 울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넌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최서연 통역관님이십니까? 한지수입니다. 글로벌테크 회장입니다. 회장님이요? 우리 회사에 스파이가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어떻게? 3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누군지. 내일 오전 8시 제 사무실로 와주세요. 서연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하나? 윤상우 경호원님, 제가 이번엔 제대로 해볼게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회장을 만났습니다. 박진우가 3년간 기밀을 유출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찾아주세요. 해보겠습니다. 복도가 술렁거렸어요. 큰일 났대요. 중동계약 통역사가 입원했대요. 회의실에서 박진우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2시간 후 화상회의인데 5천억이 날아간다고. 부사장님께서 영어로라도. 닥쳐. 내가 영어 한마디도 못한다는 거 알잖아. 이민재가 비웃었어요. 그냥 청소하는 사람한테라도 물어보실래요? 청소부 따위가 아랍어를 알겠어? 머리에 걸레질이나 하겠지. 폭소가 터졌습니다. 박진우가 서연 앞으로 왔어요. 야, 청소부. 혹시 아랍어 할 줄 알아? 주변이 킥킥거렸죠. 만약 내가 이 통역을 해낸다면 월급 100배로 올려줄게. 부사장님, 청소부가 무슨. 괜찮아. 어차피 못하니까. 구경이나 시켜주자고. 직원들의 비웃음이 복도를 채웠습니다. 강민서가 서연 손을 잡았어요. 하지마. 괜히 상처만 받아. 서연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3년 동안 숨겨왔던 날카로움이 드러났죠. 해보겠습니다. 진짜 해? 하하. 좋아. 회의실로 들어와. 다들 구경하자고. 직원들이 몰려들었어요. 화상회의가 연결됐습니다. 사우디 알 마우드 회장이 나타났어요. 박진우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헬로우. 하지만 알 마우드 회장이 빠른 아랍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박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의 입에서 유창한 아랍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살라무 알라이쿰 사이디. 아나 최서연.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알 마우드 회장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랍어가 매우 훌륭하네요. 리야드에서 2년간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유창한 아랍어는 처음입니다. 박진우가 멍하니 서연을 바라봤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서연이 통역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장기적 파트너십의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중동에서 신뢰는 상호 존중과 문화적 이해를 의미합니다. 서연이 다시 아랍어로 말했어요. 저희 회사는 중동을 장기적 문화 경제 교류의 파트너로 생각합니다. 알 마우드 회장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올바른 관점입니다. 20분 만에 협상이 풀렸습니다. 회장님께서 원하시는 건 향후 5년간 독점 공급권 보장입니다. 30분 후 협상이 끝났어요. 내일 정식 계약서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 다음 회의에도 최서연 통역사와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내가 만난 최고의 통역관입니다. 화상회의가 종료됐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죠. 서연이 박진우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약속하신 대로 월급 인상 부탁드립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한지수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훌륭했습니다. 최서연 통역관님,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전 국정원 동시통역관이었던 최서연 씨입니다. 회의실에 충격의 파도가 일었습니다. 전 국정원 통역관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G20 정상회담 수석 통역관, 대통령 전속 통역관이었죠. 박진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거짓말이야. 증명해봐.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차례로 7개 언어로 자기소개를 했어요.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강민서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내 눈빛이 달랐구나.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과거에 제 실수로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회장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이 회사에 스파이가 있다고 3년 동안 증거를 모았습니다. 서연이 녹음기를 꺼냈어요. 일주일 전 러시아어 통화 기억하십니까? 박진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주 서류 넘기겠습니다. 100만 달러. 러시아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회사에 없다고 하셨죠? 청소부가 알아들을 줄은 몰랐겠죠. 회장이 파일을 펼쳤어요. 3년간의 기밀 유출 증거입니다. 러시아어 통화 12건, 중국어 이메일 7건, 독일어 문서 5건. 박진우가 뒤로 물러났어요. 조작이야. 일주일 전 중국 경쟁사와 나눈 대화도 조작인가요? 중국어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당신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죠. 그래서 제 앞에서 자유롭게 통화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회장이 말했어요. 박진우 부사장, 즉시 해임됩니다. 배임죄로 고소할 것입니다. 박진우가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국제사업부 이사로 와주시겠습니까? 서연은 망설였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증명하셨잖아요. 강민서가 손을 잡았어요. 이젠 빛날 시간이야. 천천히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은 국제사업부 이사실에 앉아 있었어요. 회장실로 호출이 왔습니다. 박진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총 35억 원 유출, 10년형을 받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사실 제가 당신을 찾은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 윤상호 경호원님, 제 대학 후배였습니다. 그의 장례식에서 당신을 봤어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당신을 찾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청소부로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놀랐죠. 하지만 기다렸어요. 당신이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사실 박진우 증거는 1년 전에 확보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직접 밝혀내길 바랐죠. 윤상호가 죽기 전에 말했습니다. 최서연 통역관 때문이 아니에요. 제 판단 실수였어요. 서연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용서할 때가 됐어요. 자신을요. 회장이 명함을 건넸어요. 윤상호 경호원 부인 연락처입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카페에서 유가족을 만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 드세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부인이 편지를 꺼냈어요. 남편이 사고 전날 밤에 쓴 편지예요. 최서연 통역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만약 내일 위험한 상황이 와도 난 괜찮아. 내가 선택한 일이니까. 절대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서연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제 용서하세요. 자신을. 딸아이가 말했어요. 아빠가 하늘에서 웃고 계실 거예요. 카페를 나오는 서연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윤상호 경호원님, 이제 저 괜찮아요. 한 달 후
서연은 지하 청소용품 보관실을 찾았습니다. 서연아, 강민서가 반겼어요. 선배 보고 싶어서요. 이사 생활은 어때? 좋아요. 하지만 가끔 여기가 그리워요. 3년 동안 앉았던 작은 의자에 앉았어요. 선배, 그때 고마웠어요. 뭘? 넌 원래 특별한 애였어. 19층 회의실에 들렀습니다. 물을 쏟았던 그 자리. 그때 참 힘들었지. 하지만 이젠 감사해.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야. 저녁 회장에게 전화가 왔어요. 유엔 본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국제회의 통역관으로 추천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뛰었어요. 3년 전 떠났던 그 자리.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젠 더 강해졌잖아요. 네, 하겠습니다. 2달 후 서연은 제네바 유엔 본부에 있었습니다. 동시통역 부스에 앉았어요. 3년 만의 자리. 손이 떨릴 줄 알았는데 떨리지 않았습니다. 윤상호 경호원님, 지켜봐 주세요. 회의가 시작됐어요. 서연은 완벽하게 통역했습니다. 회의 후 각국 대표들이 박수를 쳤어요. 훌륭한 통역이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악수를 청했죠. 그날 밤 호텔에서 강민서에게 영상 통화했습니다. 제네바는 어때? 좋아요. 정말 좋아요. 넌 거기 있어야 할 사람이야. 오래된 사진을 꺼냈어요. 청소복 입은 자신의 모습. 고마워. 그때의 나. 내가 버텨줘서 지금의 내가 있어. 창밖 별이 빛났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 청소부 따위라고 조롱받던 여자. 하지만 그녀는 증명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있다는 걸. 서연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서연의 멋진 통역이 반전 매력을 느끼게 해준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통쾌한 사이다, 펀치를 날리는 재미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